네, 안녕하십니까.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기본서 하고 프린트물 한 장 있을 겁니다. 프린트 한 장 중심으로 쭉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타이틀 제목이 1편 총칙이란 말 나옵니다. 총칙. 그러면 민법은 총 몇 편이 있을까요? 민법전은 총 5편이 있습니다. 몇 편이요? 5편. 그럼 이제 하기 전에 법이 규율하는 것하고 규율하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자, 법이 규율하지 않으면 안일 비자 써서 비법률 관계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법이 규율하면 무슨 관계다? 무슨 관계? 법률 관계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이건 인간관계입니다. 무슨 관계요? 인간, 도덕, 종교, 관습이 규율하는 관계고 여기 이제 법이 규율하는 겁니다. 차이점은 여긴 강제성이 없지만 법은 위반하면 어떻게 한다? 강제성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법은 크게 뭐하고 뭐로 나눠요? 법은 크게 공과 사로 나누죠. 그래서 무슨 법하고 무슨 법이 있다? 공법과 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관계는 무슨 관계가 있고 공법관계가 있고 무슨 관계가 있다? 사법관계로 나눠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직관계하고 수평관계, 공법관계, 수평관계. 그럼 민법은 공법입니까? 사법입니까? 민법은 공법이 아니고 뭐다? 사법이니까 어디 적용하면 안 되고 공법관계는 뭐 하면 안 되고 적용할 필요가 없고 무슨 관계? 사법관계에다 적용하겠죠. 그 다음에 사법관계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의식주를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이 자본주의에서는 뭐가 필요해야 돼요? 자본,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식주를 해결하려면 재산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럼 재산 많이 벌었는데 아무도 옆에서 기뻐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죠. 내가 재산이 많은 것에 대해서 누가 부러워하고 막 좋아해야지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산도 결국은 우리는 가족관계로 들어가죠. 무슨 관계요? 그래서 자기를 보존하려면 뭐가 필요하고 나를 지키려면 일정한 최소한의 재산은 있어야 되겠죠. 또 종족 보존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종족 보존 관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재산 관계는 무슨 관계는? 그럼 재산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자, 이 주로 동산을 가지고 노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부동산 가지고 노는 겁니까? 부동산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 어떤 거를 중개하는 거예요?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 뭐예요? 매매하는 데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중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재산 관계는 다시 물권 관계하고 채권 관계를 나눈다는 겁니다. 뭐하고 뭐로 나눈다? 물권 관계와 무슨 관계? 채권 관계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가족 관계는 뭐하고 뭐가 있냐면 친족하고 상속이 있다는 얘기. 뭐하고 뭐요? 친족하고 상속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전도 2편이 물권이고 3편이 뭐가 되고 채권이고 4편이 친족이고 5편이 뭐다? 상속. 그리고 이 전체를 총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총칙이에요. 뭐라고요? 총칙은 전체를 뭐한다? 총괄한다 이 이야기예요. 근데 시험범위는 이게 시험범위가 아닙니다. 이게 시험범위 아닙니다. 시험범위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나왔을 때 손으로 표현하게 되면 민법은 공법이 아니고 사법이고 사법 민법 뭐다? 빵. 엄지가 뭐다? 총칙. 펴진 게 무슨 관계? 재산관계. 접힌 게 뭐다? 가족관계. 그럼 재산관계 피면 어떻게 돼요? 물권하고 뭐다? 채권관계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맨 밑에서 떨어져 사는 얘기들은 다른 거 없어요. 3편 채권에 계약이 있는데 뭐가 있는데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이 매매죠. 오늘도 마스크 사러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그것도 사러 매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매해가지고 뭐 하는 거? 매매해가지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예? 부동산 뭐요? 등기. 뭐 한다고요? 등기 하는 거예요. 등기에서 뭐 취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유권 취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통해서 뭐 하려고? 소유권 취득을 내 거 만들려고 그냥 바둥바둥 되다가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매매계약 통해서 뭔가 등기하는 그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프린트물에 보시면은 중앙에 조문이 딱 두 개가 딱 버티고 있죠. 두 개가 뭐예요? 매매의 그 다음에 186조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 있죠. 이 두 가지 조문이 여러분들 시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책 보고 공부하니까 자꾸 펼치는 거예요. 자꾸 펼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이 자꾸 계속 늘어납니다. 양을 줄이는 방법은 자기가 연구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양을 줄일까? 하루 만에 1차 학교론하고 민법을 하루 만에 딱 끝내는 방법이 뭘까? 자꾸 줄여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9월달 가서 하루에 1차, 그 다음날 2차, 그 다음날 1차, 2차. 아니, 하루에 그냥 1차, 2차를 그냥 완벽하게 뭐 한다? 그냥 매일 돌려야 돼. 그 시스템 가시면 자꾸 뭐다 압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놀러 가실 때 집에 있는 세간 살림살이 다 가져갑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집에 또 밥솥까지 가져가요? 아니잖아요. 필요한 것만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주말에 여러분 산에 갈 때도 어떻게 됩니까? 다 가져갑니까? 아니면 동산 하나 올라가는데 배낭 메고 뭐 있어 물 하나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생각이 무거워져.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자꾸 생각이 무거워지죠. 그건 왜 그럴까? 자꾸 비교해서 그래. 남은 어떻고 저는 어떻고 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여건 속에서 그냥 되는 대로 하는 얘기예요. 조문 두 개 안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조문 두 개 가지고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매매는 몇 편 소속이에요? 매매는 3편이죠? 그러니까 3편 채권, 이거 꼭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3편 채권에 563조 뭐를 통해서 매매를 통해서 2편 물건에 가서 뭐 하게 되면 등기하게 되면 뭐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한다. 이거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사람들은 액션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법은 액션이 갔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거죠. 마음속에선 사람 죽어라 해도 뭐야 죄를 받지 않죠. 액션이 들어가면 뭐 하는 거예요?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갖다 붙여보세요. 여기다가 자, 법률 행위는 공법 행위와 무슨 행위가 있고 사법 행위가 있고, 사법 행위는 재산 행위와 가족 행위가 있고, 재산 행위에는 물권 행위와 채권 행위가 있고, 가족 행위에는 친족 행위와 상속 행위가 있다. 그럼 행위도 뭐야? 행위 뭐가 있을까? 손 펴보세요. 하나 박수 치고 앞으로 나란히. 이게 뭐다? 일방적, 대립적, 평행적. 그러니까 일방적 법률행위, 대립적 법률행위, 평행적 법률행위.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 그럼 갖다 붙여보세요. 자, 무슨 행위에는? 재산행위에는 갖다 붙이면 돼요. 뭐라고요? 일방적 재산행위가 있고, 그 다음 뭐예요? 대립적 뭐가 있고, 재산행위가 있고, 나란히 가는 뭐가 있다? 평행적 재산행위가 있다. 여기도 붙여보세요. 일방적 가족행위가 있고, 대립적 가족행위가 있고, 평행적 가족행위가 있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계속 붙이는 거예요. 물권행위도 뭐예요? 계속 뭐라고? 일방적 물권행위, 대립적 물권행위, 평행적 물권행위. 채권행위도 뭐예요? 일방적 채권행위, 대립적 채권행위, 평행적 채권행위가 있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계급을 다 떼면 남아있는 건 뭐예요?
아니 앞에 무슨 가족행위 뭐 다 빼면 남아있는 거 이것밖에 없잖아. 이거 일방적 법률행위하고 뭐야 위로 올라가면 일방적 무슨 행위랑 법률행위랑 대립적 법률행위랑 그 다음 뭐예요? 평행적 법률행위밖에 더 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급장을 다 떼니까 남아있는 건 뭐다? 네? 단독행위. 일방적을 뭐라 한다? 단독행위, 대립적 쌍방행위, 평행적 합동행위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물에 보시면은 법률행위 종류가 중앙에 나와 있을 거예요. 2절에 제2절 타이틀 제목 하나 색깔 들어가 있죠? 밑에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단독행위. 그 다음 뭐 나와요? 단독행위 있죠? 제가 단어 안 했습니다만은 나오면 단독행위가 있고 뭐가 있다? 쌍방행위가 있고 뭐가 있다? 평행적. 그건 이제 안 적어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법률행위 종류는 뭐가 있다? 일방적, 단독행위, 대립적, 쌍방행위, 평행적, 합동의 종류가 세 가지야. 아시겠어요? 계급을 다 떼겨내면. 근데 사실은 어디서 온 거예요? 채권행위하고 어디에 여기? 물권에서 온 거예요. 채권적 단독행위, 채권적 계약, 채권적 합동행위. 이쪽도 뭐예요? 물권적 단독행위, 물권적 계약, 물권적 무슨 행위? 합동행위. 그래서 채권행위를 통해서 무슨 행위로 간다? 물권행위로 간다. 어렵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린트물에 조문 딱 두 가지 있잖아요. 563조 매매는 무슨 법 소속이고? 채권법 소속이고, 그죠? 그 다음에 186조는 물권법 소속이죠? 그러면 186조 안에 법률 행위라는 단어 있죠? 네? 그게 물권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행위? 그러니까 563조는 3편 채권행위고 186조는 2편 물권행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매매해서 잔금 주고 서류 바꿨다, 등기했다 이 말을 채권행위, 물권행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조문 두 개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프린터 왼쪽 가셔서 권리 변동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그럼 이제 권리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을 묶어서 세 가지를 묶어서 한 거예요. 무슨 변동이요? 권리 변동은 세 가지를 묶은 말입니다. 권리가 뭐 한다? 발생하거나, 권리가 뭐 하거나, 변경하거나, 권리가 뭐 하는 거? 소멸하는 세 가지를 묶어서 뭐라 한다? 변동. 자, 그럼 거기 첫 번째 타이틀 제목이 원시 취득과 무슨 취득이에요? 자, 발생했는데 첫 번째가 원시와 뭐가 있다? 승계 취득이 있다. 이야기입니다. 원시는 그냥 순 우리말로 표현하면 처음 취득. 승계는 뭐다? 앞사람거 이어받는 게 이어 취득. 자, 그럼 이제 그것도 그냥 보지 마시고 자, 우측에 563조를 보세요. 563조에 보시면 매매의 의의가 있죠?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이 이전할 것을 뭐하고?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 지급할 것을 마음으로써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자, 효력이 생긴다. 어떤 효력이 생깁니까? 어떤 효력이 생깁니까? 한쪽은 대금 달라는 효력이 생기고 상대방은 재산권 달라는 효력이 생기죠. 쓸 것도 없어. 있는 거 가는 그들이 다 있잖아. 그럼 달러를 갖다가 법률 용어로 바꾸면 채권. 그럼 매매계약 통해서 각자 채권 취득하죠. 뭘 통해서?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매매계약을 통해서 무슨 권 취득하는 것은 각자 채권 취득은 원시일까요? 승계일까요? 응? 원시일까요? 승계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 승계라고 그러죠. 땡, 틀렸습니다. 원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자, 매도인의 대금 채권은 무슨 채권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 채권이 있던 걸 이어받은 거 아니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 채권이 있는 말은 없잖아요.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금 채권을 매도인이 이어받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이어받은 거 아닙니다. 그냥 매매를 통해서 뭐 한 거예요? 처음 취득한 거야. 그쵸? 또 매수인의 재산권 채권 취득도 뭐예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재산권 달라는 효력은 없죠. 매도인이 매수인의 재산권 달라는 채권은 없어. 그걸 이어받은 게 아니고 처음 취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효력이 생긴다는 무슨 취득이 아니고 승계가 아니고 처음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매매계약 통해서 563조에서 자 186조로 가보세요. 몇 조로 간다? 186조에 가면 효력이 생긴다 돼 있어요. 법률 행위는 잔금하고 서류 바꾸는 게 법률 행위 등기하면 효력이 생기죠. 어떤 효력이 생깁니까? 매수인은 갑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취득이야 그거는? 원시가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뭐가 아니라고요? 원시가 아니고 뭐다 이거는? 승계 취득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습니까? 뭐가 아니고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는 정확히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 달랑 뭐만 나왔다면 시험 문제에 만약에 달랑 뭐만 나왔으면 매매가 나왔으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과정을 얘기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 뭐만 나오면 매매만 나오면 매매의 결과인 소유권 취득이 목적이니까 매매는 무슨 승계가 아니고 원시가 아니고 승계하는데 만약에 구체적으로 매매 계약해서 채권 취득 나오면 그건 뭐가 아니고 그건 승계가 아니고 원시고 매매 계약해서 186조 등기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승계죠. 그 조문을 보고서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야. 무조건 듣고 외우고 듣고 외우고 듣고 외우고 그냥 하다 보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씩 조금씩 그걸 이렇게 교정해 가는 게 그게 공부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듣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잠깐 깨닫는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내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매매는 무슨 취득이 아니고 원시가 아니고 승계할 때는 그때는 소유권 취득의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다시 승계 취득은 밑에 가면 이전적과 설정적 나누죠. 승계는 뭐하고 뭐로 나눠요? 이전적과 뭐로 나눠요? 설정적 나눕니다. 자 그러면 이전적하고 설정적의 차이가 뭘까? 이전적, 설정적. 이전적하고 뭐다? 설정적. 자, 갑이 소유권이 있습니다. 갑이 소유권이 있을 때 매매를 하면 어떻게 되죠? 소유권이 만약에 이렇게 이전하게 되면 을한테 이전하게 되면 갑의 소유권은 상실입니까? 존속입니까? 네, 갑의 소유권은 상실하면서 넘어가는 게 뭐고? 이전적. 자, 갑이 소유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사용, 그 다음 뭐요? 수익, 그 다음 뭐 있어요? 처분이 있을 때. 그죠? 자, 소유자가 만약에 사용 수익권 이걸 설정해 주면 이게 용익물건이죠. 무슨 물건? 용익물건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설정할 수도 있고. 자, 처분권 주는 게 뭘까? 때려잡아요. 처분권 주는 게 뭘까? 아니, 용익물건의 반대말은 뭐요? 그 담보물건 찍는 거예요, 그렇게. 꼭 뭘 알아야지 맞히는 게 아니고, 대충 무슨 물건? 담보물건 설정한다 이야기죠. 담보물건 설정할 때 가장 대표는 저당권 설정입니다. 무슨 설정?
갑이 을한테 저당권 설정하면 저당권자는 사용수익은 하지 않죠. 점유 안 해요. 그러다 나중에 돈 안 갚으면 그 경매 집어넣죠. 경매 집어넣을 권리가 처분권을 주는 거예요. 아시세요? 그러니까 설정했을 때 갑의 소유권이 상실합니까? 그대로 존속합니까?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대로 뭐예요? 존속하면서 일정한 제한을 받는 거죠. 그게 무슨 설정? 설정적 승계. 무슨 승계? 그러니까 소유권 갖고 있다가 팔아먹으면 뭐 하는 거예요? 소유권 상실하면서 이전되는 것이고, 빌려주면 파는 게 아니라 빌려줬어. 사라진 거 아니잖아요. 존속하되 제한받잖아요. 그러니까 제한물권 설정이 뭐다? 설정적 승계. 그래서 기출문제 보면 저당권 설정. 무슨 설정이요? 네, 저당권 설정은 설정돼 있으니까 무슨 승계가 아니고 이전적 승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전적 반대말이 설정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답을 쓸 수 있는데 이전적의 반대말을 모르면 답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은 뭐라고 얘기하면 돼? 저당권 설정은 맨날 이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전적이 아니고 뭐다? 설정적. 이전적 설정적은 소유권이 상실하면서 가는 게 뭐고? 이전. 존속감 제한받는 게 설정이죠. 그럼 매매계약에서 소유권 취득은 설정적이에요? 이전적이요? 563조 매매를 통해서 186조 등기에서 효력이 생긴다. 소유권 취득은 뭐가 아니고 설정적은 아니고 뭐다? 이전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됐어요? 자, 이전할 때도 뭐 할 때도 이전할 때도 콕 찍어서 주는 경우 있죠.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럼 과일을 어떻게 돼? 과일을 예쁘게 착착 깎아가지고 포크로 폭 찍어서 주죠. 이렇게. 에? 근데 오늘 손님이 왔는데 친구가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가을바구니 있으니까 네가 깎아 먹어라. 몽땅 다 줘버리고 네가 깎아 먹어라 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포크로 콕 찍어주면 뭐가 되는 거고? 특정. 통째로 다 주고서 뭐야? 네가 먹어라. 그래서 특정 승계와 뭐가 있다? 포괄 승계가 있다. 그 얘기예요. 자, 매매는 특정일까요? 포괄일까요? 응? 헷갈려, 그죠? 그러면 상속은 특정일까요? 포괄일까요? 응? 그래서 그게 헷갈려. 그래서 아예 거기 그 원래 조문을 갖다 드렸잖아. 이렇게 조문을 한번 제대로 보는 게 공부하는 거야. 근데 책들은 조문들을 다 개무시해. 안 보여줘. 필요한 것만 갖다 놔요. 그러니까 맨 왼쪽에 1005조 상속과 타이틀 제목이 뭐예요?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이렇게 그냥 한번 보면 뭐 할 거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그냥 책 보고서 포괄. 읽어볼게요.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이 누구요? 돌아가신 분. 어떤 분이 피를 토하고 죽었다 해가지고 피상속 이렇게 뭐 억지 갖다 붙이는 사람도 있어. 피는 수동된 겁니다. 그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뭐한다? 포괄. 그럼 매매는 뭐가 아니에요? 포괄 승계가 아니고 특정. 그러니까 특정. 그러니까 지금 거기 지금 563조 매매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86조가 법률행위죠. 혹시 187조 기억나세요? 네? 187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자동 취득, 등기 취득이 있으면은 법률 행위는 자동 취득이 아니고 무슨 취득이고? 186조. 186조는 자동 취득이 아니고 등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법률 행위 아닌 것들은 등기 취득이 아니고 자동 취득의 대표가 이름은 상속이라고요. 뭐가?
상속. 그럼 상속은 무슨 승계가 아니고? 특정 승계가 그렇죠. 이렇게 자꾸 말을 바꿔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한 것이 원숭이 설특보. 뭐라고요? 원숭이 설특보 원숭이 설특보. 원시 승계. 승계는 이전적, 설정적. 이전적은 특정 포괄. 뭐라는 것은 하는 개념을 자꾸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원숭이 뭐다? 설특보. 그래서 매매는 처음부터 해볼까요? 매매는 밑에서부터 포괄이 아니고 특정. 특정 승계는 설정적이 아니고 이전적은 원시가 아니고 승계. 네,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포괄 승계의 가장 대표가 뭐다? 상속. 그러면 매매는 포괄의 반대말이 뭐다? 특정. 그러면 나중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 특정, 매매했을 때 여기다 특정 승계 인자가 붙어, 인. 그러면 매수인을 얘기하는 거야. 포괄 승계할 때 누굴 기억한다? 상속인. 그러면 상속인은 선이 악이 구별할 실익이 없어요. 그냥 돌아가시면서 그냥 자동적으로 뭐 한 거예요? 그냥 이어받은 거니까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상속인은 그 돌아가신 분의 위치만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특정 승계인은 좀 새롭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앞의 내용을 모르고 샀느냐, 알고 샀느냐, 뭐하고 뭐에 따라서, 선이 악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선의가 부호가 되고 악의가 부호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선이고 악이고 다 보호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근데 무슨 승계인은? 포괄 승계인은, 포괄 승계인이 선의가 나오면 그건 함정이야.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은 사람으로 뭐 한다? 인식하면 답이 떨어질 겁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밑에 가시면은 맨 밑에 물음표가 돼 있죠. 자, 봅시다. 맨 위에 봅시다. 자, 권리 발생 밑에 취득 시효는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이렇게 나왔죠. 네? 물음표가 돼 있잖아, 거기. 취득 시효의 대표는 뭐예요, 여러분들? 취득 시효 뭐 있어요? 남의 땅에 깃발 꽂고 20년 지나면 소유권 취득 가능성이 들어가죠? 그러면 그건 뭐예요? 승계가 아니고 뭐다? 원시. 쓸 것도 없어요. 그러면 좋아서 준 게 아니잖아요. 뺏기는 거란 말이야.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땅에 한 번도 안 가봤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래서 남의 땅에서 20년 깃발 꽂고 뭐 한다? 20년 지나면 무슨 시효? 취득 시효 해서 만약에 등기하게 되면 소유권을 뺏어온 거거든. 그럼 뺏길 때는 원해서 준 게 아니까 뭐다? 법률 규정. 무슨 규정? 법률 규정이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음 그 밑에 가면 저당권 설정은 이전적, 설정적? 전부 다 물음표 놨습니다. 답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고 이전적이 아니고 설정적. 또 그 밑에 매매는 특정 승계, 포괄 승계? 매매는 포괄이 아니고 특정. 상속은 특정 아니고 뭐다? 포괄.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연습해 둘 것. 네, 이제 발생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음 변경 들어가면 뭐 들어가면? 변경 들어가면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뭐가 변경되는 있고? 주체 그 다음에 내용 그다음에 뭐 작용 변경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 프린트물에는 자 거기 내용 변경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변경이요? 자 내용 변경이 두 가지 해놨습니다. 거기 양적 변경과 뭐예요? 질적 변경 해놨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거기 밑에 프린트물의 매수인의 재산권 채권이 매도인의 뭐로 인해서 채무 불이로 인해서 손해배상 채권으로 변했죠. 원래 매수인은 재산권 채권이 있는데 매도인의 체불로 인해 가지고 이행할 수 없게 돼서 네?
법정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었잖아요. 원래 재산권 채권이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걸 뭐라 한다? 성질적 변경이라고 해요. 질적 변경. 무슨 변경? 질적. 근데 그 밑에 뭐 있어요? 소유권에다가 뭐 설정하면? 그럼 아까 소유권은 세 가지 있었잖아. 사용, 수익, 처분 있는데 뭐 설정해주면? 제한물권 설정해주면 빠져나가잖아. 사용, 수익권 주는 게 용익물권이고 처분권 주는 게 담보물권 아니야. 그러면 세 가지에서 빠져나가니까 뭐야? 양이. 세 개에서 빠져나갈 거 아니야. 양적 변경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다시 제한물권이 소멸하면 본래 소유권으로 복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무슨 변경? 양적 변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변경은 뭐하고 뭐가 있다? 질적하고 뭐가 있다? 양적 있습니다. 이런 건 자꾸 이제 보면서 이제 시간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작용의 변경이란 말 있죠. 무슨 변경? 저당권이 순위가 뭐한다? 승진, 파워가 세진다는 얘기예요.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 있었다. 1번 저당권이 먼저 입장하고 남는 금액 있으면 2번 저당권 들어가죠. 근데 1번 저당권이 소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위가 올라가면 먼저 들어가는 힘이 생기죠. 또 그 밑에 임차권 뭐 하는 경우? 등기하면 대항력 발생하죠. 자, 요걸 좀 멋있게 표현하면요. 임차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죠. 전세권은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네? 물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등기 전세 있죠. 무슨 전세? 미등기 전세는 2편 물권 전세권 무효입니다. 2편 물권 전세권은 꼭 등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3편 채권, 임차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 현실적으로 이 미등기 전세를 많이 활용하죠. 그 법률적으로 2편 물권 전세권 무효 행위이지만 3편 채권, 임차권 유효로 전환해준다. 그럼 다시 또 뭐 쓸 필요 없어요? 다시 또 임대차 계약서 쓸 필요가 없고 본래 그 전세 계약서를 무슨 계약서로 봐주는 거예요. 글씨는 전세 계약서지만 그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요? 임대차 계약서로 봐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임차권 등기하면 그때부터 대항력 생기죠? 그러면 2편 물권, 본권, 전세권, 물청은 있죠. 있죠? 근데 3편 채권, 임차권, 물청은 없습니다. 물청은 어디서 나온다? 2편 물권에서 옵니다. 그럼 3편 채권, 임차권, 물청은 없어요. 아시세요? 근데 만약에 등기가 되면, 뭐가 되면? 힘이 세졌지. 파워가 업됐잖아. 그럼 뭐가 된다? 물청 인정해도 좋다. 자, 이게 또 물권이 알아야 돼요. 본권 전세권하고 본권 아닌 점유권 할 수 있어요? 전세권자는 본권 전세권하고 본권 아닌 점유권을 갖고 있다.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임차인도 본권 임차권 있고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본권 전세권인데 그건 물권 형태의 본권이고 임차권은 채권 형태의 본권이란 말이에요. 빌려 쓰는 사람은 현재 뭐하고 있어요? 본권 아닌 무슨 권? 그러니까 지금 물권법 얘기를 하려면 지금 제한물권 하려면 물권 분류가 돼 있어야 된다 이야기예요 지금. 2편 뭐가 분류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가서 멍 때리지 말고 가서 전체 표를 자꾸 보라는 얘기예요. 점유권 뺀 나머지는 뭐다? 본권이 무슨 형태도 있고 물권도 있고 뭐도 있다. 채권도 있잖아요. 이렇게 써. 채권하고 무슨 물권? 여기 지금 무슨 권 때려잡은 거에 지금 전세권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하고 뭐가 구별돼야 돼요? 이게 구별 안 되면 무슨 얘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 할 때는 뭐하고? 본권. 이거 할 때는
전세권. 그러니까 소유자로부터 전세권을 받은 사람은 본권 뭐도 있고 또 본권 아닌 무슨 권도 있다. 점유권도 있다. 근데 이게 전세권이 아니고 만약에 뭐라면 임대차에서 무슨 권이면 이 임차권의 소속이 어디다? 3편 채권으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사람 뭐를 하고 있어요, 또? 이건 소속이 어디니까? 물권이니까 본권, 물권, 전세권, 물청은 있고, 이거는 채권, 본권, 임차권, 물청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뭐가 되면 힘이 세졌으니까 물청을 인정해 좋다. 둘 다 모이는 건 똑같아요.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은 다 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임차권이 뭐가 되면 등기가 되면 파워가 세진다 그런 얘기예요. 파워업 듣는 게 뭐다? 작용, 효력 변경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이 또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권리 변동 가지고 몇 가지 설명드린 거고, 자, 맨 밑에 이제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뭐가 나와요? 효과 나오죠? 저거 나왔네요. 재료 가지고 뭐 만들면, 요리 만들면 뭐가 난다? 맛이 난다. 네,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타이틀 제목이 제1절이 권리 변동이죠? 네? 제2절은 제목이 뭐예요? 네, 그럼 거기 다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무슨 변동? 권리가 변동하는 원인은 뭐가 있을까? 가장 대표가 이거란 얘기죠. 액션이 있으니까 뭔가 결과가 생기죠. 그죠? 그러면 법률행위 아닌 것도 있고 법률행위인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눴다는 얘기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이 아까 말하는 별이에요. 별. 그래서 별이 의사표시입니다. 무슨 표시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법률행위 아닌 권리 변동과 별 볼 일 있는 법률행위로 인한 무슨 변동? 권리 변동.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표시는 어디 소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법률 뭐예요? 사실 여기다 이제 짝짝짝짝 표현해놓고서 뭐 한다? 법률 사실 중. 그리고 법률 행위는 소속이 어디다? 네, 법률 요건을 충족하면 여기에 따라서 뭐가 생긴다?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따라서 한번 계속 연습해 보세요. 요거. 법률 사실 중. 요거 따라 해보세요. 뭐예요? 법률 사실 중 의사표시 들어가 있는. 그 다음 법률 요건 중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법률 효과 권리 변동이 어떻게 생길까? 자신들이 뭐 하는 대로? 네?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기가 원해서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살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몇 개나 돼요?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또 원튼 원치 않든 어쩔 수 없이 무슨 규정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가는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이쪽 가면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갖다 붙이세요. 법률 사실 중 뭐예요? 의사표시 들어가 있지 않는. 그 다음 뭐예요? 카딱지 연습하는 거예요. 여기다. 여기 뭐라고요? 법률 사실 중 별이 없는 법률 요건 중 법률 행위 뭐야? 아닌 것들은 법률 효과 권리 변동이 어떻게 법률 규정에서 발생한다.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중요한 데가 의사표시야. 뭐가 중요하다고요? 여기 고장 생기면 여기 고장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살면서 원해서 가느냐, 원튼 원치 않든 법률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 법률행위 아닌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닌 것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짝퉁, 준법률행위. 무슨 행위요? 네, 준법률행위.
자,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법률행위 내용을 뭐 해보자? 준용해보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겁니다. 이거. 뭐라고요? 준법률행위 딱 무슨 단어 나오면 가장 대표가 뭐다? 최고가 가장 대표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맨 꼭대기 위에다가 박스 해가지고 준법률행위 타이틀 나오죠. 첫 번째가 무권 대리에 있어서 상대방에 뭐 있어요? 최고. 뭐 의사 통지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조문 갖다 얹혀놨어요. 131조 보입니까? 무슨 권? 상대방의 무슨 권? 최고권. 이건 무권 대리 영역의 얘기입니다. 무슨 대리요? 무권 대리. 자, 대리권 없는 자 망나니 아들께서 타인 아버지의 대리인으로 계약한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 아버지에게 그 취업의 확답을 뭐 할 수 있다? 최고 독촉할 수 있다. 그럼 아버지가 취임하겠다 안 하겠다 하면 되는데, 자, 그 두 번째 지문을 박스해 보세요. 본인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 취임 거절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걸 정리하면 오른쪽에다 이거죠. 오른쪽에다 이거죠. 뭐해서 최고 했는데 점점점 침묵 지켰다는 얘기지.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경우. 그러면 상식적으로 아버지 본인이 답 올 때까지 상대방은 다른 일 접어두고 그 본인 아버지 입만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법조문에서 예스로 됐을까요? 노로 됐을까요? 노입니다. 추인 거절로 본다 돼 있잖아요. 그럼 본인이 아버지가 추인을 원했을까, 추인 거절을 원했을까 물을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규정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사자 의사를 묻지 않고 효과를 그냥 결정해 버린 거야. 131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조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얘기 있을 거야. 무권 대리인 망나니 아들과 거래한 상대방 이름. 최상철할 때 이 최고권입니다. 이 최고는 그저 무권 대리인 권리가 아니죠. 그럼 나중에 나온단 말이에요. 무권 대리인이 아버지 본인한테 최고권이 있다는 맞을까 틀릴까? 틀려. 조문을 자꾸 바꿔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고는 누구 게 아니고 본인 것도 아니고 대리인 것도 아니고 누구 거예요? 상대방 거예요. 다음 최고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무권 대리한테 해야 됩니까? 본인한테 해야 됩니까? 추인할 수 있는 자격은 본인이지 무권 대리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입니까? 바라지 아니한 때입니까? 거기 발자 있잖아요. 이게 발신주의 대표라니까 발. 도달주의가 아니고 무슨 주의? 발신주의 할 때 발. 추인한 것으로 봅니까? 추인 거절로 봅니까? 다 바꿔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은 정상적인 문장을 비정상적인 문장으로 만들어 놓고 들이대는 거야. 평상시 그걸 갖다가 제대로 안 하면 대충 하면 나중에 다 헷갈리는 거예요. 민법이 헷갈리면 다른 과목은 오죽하겠습니까? 다른 과목도 손 뭐 안 비슷하게 많잖아요. 가끔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나 생각 들잖아요. 근데 뭐 본인이 선택한 거 어떻게 돼요? 다 열성하지 말고 내가 그래도 이해할 게 뭔가 과목마다 이거는 내가 이해되지 않느냐 이런 게 아니고 그걸 생각한다면 할 게 있다니까. 과목마다 16개만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럼 승산이 있을 거야. 모든 걸 암기하지 마세요. 암기 되지도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암기에 따라가지 말고 자기가 뭐 한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는 얘기야. 계속 보면 이해가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게 뭐예요? 승낙 연착의 통지입니다. 무슨 통지? 자, 그 밑에 이제 528
28조 갖다 놓은 겁니다.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두 번째 항, 승낙통지가 전항 기간 후 도달한 경우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일 때 우편사고가 있었구나, 그런 얘기야.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연착통지를 해야 됩니다. 연착통지하게 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겠죠. 근데 이제 사망에 뭐라고 했습니까? 청약자가 전항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는 승낙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는 기간 내에 도달된 것으로 보죠. 그럼 계약은 성립한 거예요. 그럼 거기서 무권 대리에서 무승권은, 무권 대리에서 상대방의 무승권은 최고. 다른 게 아니고 조문을 보면 해결이 되는데 조문을 안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외워드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아니 조문 보면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보여줘. 상대방 뭐예요? 이게 최고는. 최고는 뭐야? 법률행위예요? 준법률행위예요? 그것만 기억하라고요. 법률행위는 자신이 뭐해서 하는 거고 원해서 하는 것이고, 법률행위 아닌 것들은 법률 뭐예요? 규정. 그래서 준법률행위 중 이건 의사통지. 무슨 통지요? 뭐 여기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몇 조는 528조 낙성계약에서 무슨 계약이요? 청락, 승낙 성립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편사고가 있었다. 특수연착에서 무슨 연착에서? 연착에서 무슨 통지가 있다? 연착 통지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하지 않게 되면 뭐예요? 네? 네? 기간 내 뭐다? 도달된 것으로 본다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연착 통지가 뭘까? 연착됐다는 사실을 뭐 하는 거? 알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관념 통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통지요? 사실 통지라고 그래요. 자꾸 어렵게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있는 사실을 그냥 알렸다 이야기예요. 시험에 의사 통지냐 관념 통지냐 여기까지는 안 물어봐. 그냥 여기 무슨 법률행위? 두 가지는 기억하란 말이에요. 어차피 시험이 나오잖아요. 무권대리 반드시 나오고 청락, 승낙 나오거든요. 됐어요? 조문 두 가지, 짝퉁의 두 가지 설명드린 겁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준법률행위 때는 최고를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세요. 최고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뭐다? 법률행위 아닌 것들 짝퉁. 준법률행위 가장 대표. 그래서 최고 들어간 조문은 시험에 나온다. 뭐가 들어가 있으면? 네, 그걸 기억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권리변동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